이후엔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고, 당시 가뭄 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중심의 가뭄 물부족 특위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는 312억 원이었는데 12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했습니다.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송기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강원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기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는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 책임지겠습니다. 강원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료 AX 첨단 산업 프로젝트,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광, 에너지, 접경지역 개발처럼 굵직한 현안들 모두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문가이신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장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보인 지금까지의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수상 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직위원식의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내고 우라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28일 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병 특검은 금융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았었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이 수사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새삼 더 느껴집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에 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그러한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 당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